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2교 용성전 본선 16강전 세 번째 경기 보내드립니다. 해설의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까지 한국 랭킹 4위, 6위 이동훈 신민중 구단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1위 박정환 구단이 출격을 합니다. 네. 상대는 바로 해군에 복무 중인 강유택 8단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강유택 8단이 지금 군복무 중이라서 많은 대국을 펼치지 못하는데요. 네. 그 용성전에서 두 기사가 굉장히 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 1회 대회 32강에서 그 승자 2회전에서 한번 만난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올해 또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16강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먼저 용성전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용성전은 일본 바둑장기 채널 그리고 한국기업 바둑TV가 주최 주관합니다. 본선 32강전은 더블 일리미네이션으로 펼쳐졌고요. 본선 16강부터는 토너먼트 방송대국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대회 규정은 시간 누적 방식이고요. 각자 20분에 추가 시간 20초, 담은 6집반이 주어집니다. 우승자에게는 3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고요. 자, 현재까지 이동훈 구단은 심재희 2단에게, 신민중 구단은 박하민 6단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특히 그 신민준 구단하고 박하민 선수의 대결이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그 딱 전투 한 방에서 신민준 선수가 절묘한 타이밍이 들어가서 쾌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자 재미난 대진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박정환 구단과 강유택 8단의 대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기사는 그동안 7번의 만남이 있었는데 4대3으로 팽팽합니다. 네, 전적 자체는 그렇고요. 그 2007년도에 처음 만나서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했고 이후에 강유택 8단의 3연승 그리고 박정환 구단의 3연승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강유택 8단이 최근에 대국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번 대국을 좀 소중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과연 박정환 구단으로 군인 정신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한국 랭킹 1위의 위험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제2교 용성전 박정환 구단과 강유택 8단의 본선 16강전 세 번째 경기입니다. 네,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구단 93년생이고요. 2006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올해 그 월드바둑 챔피언십과 하세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나온 강유택 8단 한국 랭킹 22위고요. 91년생 2007년에 입단에 성공했습니다. 네, 해군에 복무 중이고요. 제대가 8개월 남았다고 합니다. 네, 대국 규정은 시간 누적 방식으로 각자 20분에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집니다. 바둑은 박정환 구단의 백, 강유택 8단의 흑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랜만에 방송에서 만나보는 강유택 8단인데 네. 글쎄요, 최근 그 인공지능의 수법들을 강유택 선수도 공부를 했을지 연구를 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마 뭐 심도 있게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대략 뭐 어느 정도가 유행을 한다 이런 정도만 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평소 스타일에 접목해서 좀 들 것 같긴 해요. 자, 오늘 양화점을 들고 나왔고요. 전략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깊이 들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뭐 특히 상대하는 박정환 구단이 워낙 연구가 잘 돼 있어서요. 아마 조금 본인이 모르는 쪽은 피할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오늘 초반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유택 8단이 워낙 단단하고 또 두텁고 안정적으로 두기 때문에요. 박정환 구단도 초반에 좀 서두르기는 좀 어려워요. 일단은 날일자로 걸쳐갔습니다. 흉내 바둑식으로 진행이 되는 초반입니다. 자, 먼저 박정환 구단과 강유택 8단 93년생, 91년생. 나이는 강유택 선수가 2살 위지만 입단은 박정환 구단이 1년 빨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강유택 6단이요. 연구생 시절에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 기재도 그렇고요. 이 실력 자체가 워낙 세서요. 네. 유명했는데요. 입단이 굉장히 늦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입단을 했죠. 그래서 지금 입단도 박정환 구단보다 1년이 느리네요. 네.
자, 최근 10경기 박정환 구단은 10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그 농심배 당입회 구단에게 패배한 이후에 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후에 컨디션이 굉장히 올라왔고요. 특히 그 월드바둑 챔피언십에서 커제 구단한테 결승전 이긴 것도 굉장히 컸죠. 네. 자, 강유택 8단은 이 용성전과 함께 바둑TV배 2개의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요. 모두 본선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군복무 중이라서 대회 참가를 많이 못해요. 근데 그 못하는 와중에서도 지금 2개 기전에 본선에 올라가 있고요. 그 바둑TV배 32강전에서는 지금 이번에 용성전 16강에 올라온 박하민 선수하고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한국 랭킹 22위 자리도 계속 지켜내고 있고요. 상대 전적 7번을 만났습니다만 4대3 정말 팽팽합니다. 네, 그 스타일상 박정환 구단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강유택 8단의 담담함을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자, 두 기사가 만났던 7판 모두 불개로 끝났던 바둑이었는데요. 그 두 기사가 격돌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시합은 10단전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있었던 10단전인데요. 준결승전에서 만났었죠. 준결승전에 만나서 강유택 6단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결승까지 올라가서 3번계에서 비록 이세돌 구단한테 1대2로 패하긴 했지만 강유택이라는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강유택 8단 하면 한국 바둑리그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굉장히 유명하고요. 뭐 수식어가 많습니다. 우승 청부사, 우승 제조기. 지금 KB리그 역사상 6번의 우승을 차지했어요. 네. 압도적입니다. 또 웬만해서는 최종국을 좀 피하는 기사들도 많은데 담당을 해서 맡아왔던 좀 심장이 크다고 할까요? 그런 기사 있죠. 특히 그 마지막 한 판으로 우승컵이 결정되는 그런 대국을 또 두기도 했어요. 근데 워낙 또 배포가 큰 기사라서요. 뭐 전혀 긴장 없이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는 선수입니다. 지금 KB리그를 보면 역대 그 4번 우승한 기사는 있었어요. 김지석 구단이 있고요. 그 이동훈 구단이 있습니다. 근데 3번 우승한 기사는 박정환 구단, 이세돌 구단이 있는데요. 강유택 8단은 무려 6번. 네, 대단합니다. 네. 특히 그 상대하는 박정환 구단하고는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그 티브로드 팀에서 3년 연속 우승의 주요 공신들이었죠. 네. 서로 잘 아는 사이고요. 나이도 비슷하고요. 네. 또 어렸을 때부터 함께 성장했던 기사들일 텐데요. 자, 오늘 강유택 8단이 좌상 3-3으로 들어가면서 전결을 시켰고요. 네, 여기를 날일자를 걸쳤죠. 그러자 3-3을 들어갔고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100이 걸쳐가면 흑도 보통 이 자리로 날일자 걸쳐가는 바둑이 많이 등장을 하기는 해요. 네, 근데 지금 3-3을 들어갔고요. 어떻게 보면 강유택 8단의 스타일에 요즘 인공지능이 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실리적으로 잘 두는 기사라서요. 3-3 기본적으로 괜찮이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 두 기사의 스타일상 사실 그동안의 만남에 있어서 좀 미세한 승부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네, 미세하게 흘러가다가 이제 또 중반 부분에서 조금의 차이로 불개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큰 전투가 일어나는 바둑은 두 기사의 바둑에서는 일어나기 좀 힘들어요. 일단은 강유택 8단도 자신의 모양을 좀 지키면서 가는 스타일이라서 좀처럼 상대한테 이 틈을 안 주거든요. 유명했어요. 이 강유택 8단은 예전에 연구생 시절부터 기풍이 지금까지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실리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좀 욕심을 부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초반전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날일자로 걸쳐가는 것이 일단은 일감이고요. 3-3을 들어가네요. 역시 박정환 구단도 워낙 실리를 좋아하니까요. 혹시 똑같은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밀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자세히 보시면 똑같습니다. 여기 날일자도 아래쪽하고 똑같고요.
흉내 바둑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이 날일자의 교환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에 박정환 구단이 여기 3-3을 들어간 바둑이 있거든요. 갑조리그 1라운드에서 탄샤오 구단을 상대로도 여기 3-3을 먼저 파이고 그 다음에 바로 3-3을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일단 박정환 구단은 초반에 실리를 뺏기지 않으려 균형을 잡기 위해서 3-3을 들어갔습니다. 이곳을 맞고요. 이 상황이 되면 사실 똑같아서요. 어디를 둬야 될지. 근데 아마 흙이 어딘가를 두게 되면 박정환 구단이 흉내를 계속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걸치거나 이렇게 높게 두면요. 아마 이곳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실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군요. 이 정도까지는 초반에는 맞춰가요. 아니면 여기서 흙이 반대를 막을 수도 있을까요? 반대를 막아갈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근데 날일자로 걸쳐진 방향으로 막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날일자에 걸쳐져 있는 그대로 이 형태를 좀 살리는 느낌이 있고요. 반대쪽으로 나가게 되면 날일자의 걸침 자체가 좀 별것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곳으로 막아갑니다. 자, 고민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네, 강유택 팔단은 작년에 그 32강에서 더블 일리미네이션에서 굉장히 죽음의 조에 속했었어요. 그때 박정환 구단도 있었고 조한승 구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강도현 구단까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강유택 팔단이 처음에 1승을 하고서 승자전에서 박정환 구단을 만나서 그 판을 패하고 결국 최종전 가서 강도현 구단한테 또 패하면서 탈락을 했거든요. 올해도 더블 일리미네이션에서 그 3국 최종국까지 대국을 했었는데 네. 오유진 선수에게 아슬아슬하게 반집 승리를 거뒀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신민중 구단에게 패배를 했으나 다시 또 오유진 프로를 만나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16강에 이름을 올렸는데 16강에서 바로 또 한국 1위 박정환 구단을 만나게 됐고요. 네. 대국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강유택 팔단은 아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박정환 구단을 만나서 대국 기회가 많지 않음에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안 좋게 생각하면 대국이 많지 않은데 박정환 구단을 용성전에서 계속 만나니까요. 그런 것도 약간은 불운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우화가 뚝딱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여기를 맞고서 귀를 잡는 선택을 했는데요. 귀를 잡는 선택을 했을 때는 이 그림이 낫다라는 판단 같아요. 워낙 또 실리를 좋아하니까요. 역시 귀를 잡는 선택을 했고요. 반대를 막아서 귀를 잡는 이 형태가 이제 반대쪽으로 바뀌면요. 네. 그 형태보다는 지금이 낫다고 본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백이 이 변 쪽으로 빵따냄을 하고 뻗어나가면 다음에 안 걸치는 자세가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빵따냄을 해도 여기를 양걸침하기보다는 협공을 하는 정도라서 그 편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백은 그래서 여기보다는 이곳을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두 군데 다 두고 싶긴 한데요. 여기는 협공을 한다면 바짝 가는 정도겠고요. 이곳은 이렇게도 가고요. 위아래 다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치열하게 귀를 좀 차지하는 수법을 들고 나왔어요. 강유택 팔단이요. 이 아래쪽은 빵 따낸 자세가 워낙 견고해서요. 두지 않더라도 크게 압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당장하는 것은 일단은 밀고 나오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물론 좋은 자리긴 하지만 다른 곳에 좀 더 급한 자리가 있다면 그 다음에 둘 곳이죠.
이 시간 누적제 방식이 굉장히 좀 처음에는 지금 템포가 좀 느리잖아요. 예. 20분이라서 여유가 있는데 역시 첫 경기와 두 번째 경기에서 봤듯이 굉장히 그 시간에 몰리게 되면 쫓겨요.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그 TV 아시아 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거의 30초로 진행되는 대국에서도 그 정상급 기사들이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시간 누적제 방식에서 20분의 추가 시간 20초가 나중에는 몰리게 되면 자칫하면 20초 초읽기로 네. 되는 수가 있어요. 돌이 날아다니는 경우를 많이 봤었죠. 그래서 이게 좀 여유가 없이 그렇게 몰리게 되면 20초 초읽기는 정말 실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도 두 곳을 다 가고 싶다 보니까 좀 생각에 빠졌었는데 붙이는 선택을 했어요. 네, 자, 두 기사 다 대단하네요. 초반부터. 여기도 협공을 하는 것이 보통 이 모양이 있으면 괜찮은 건데요. 일단 귀의 실리를 뺏기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수입니다. 상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딱 기풍에 맞게 지금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 구단도. 여기는 이제 3칸 정도 멀리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자리죠. 네. 두지 않으면 2칸이 정말 이상적입니다. 이왕 가는 거 바짝은 어떨까요? 바짝 갈 수도 있는데요. 바짝 갔을 때를 이제 보는 거죠. 붙일 수도 있고요. 밀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밀어갔을 때 이제 다음 행마를 잘 찾을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이렇게 두고서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교환 자체를 이제 득인지 손해인지를 좀 봐야 되긴 하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두고 밀면 뭐 여기든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붙여가는 것은 일단은 젖혀갈 것 같고요. 늘면 늘어서. 이 그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중앙을 그래도 눌러간다면 뭐 그래도 두터움을 얻었을 것 같아요. 두터움이 있어 보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강유택 팔단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짝 갈지 아니면 한 3칸 정도로 갈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벌리는 것도 위아래 다 가능한 건가요? 그래도 아래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요? 높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높게 안 높게 간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요. 글쎄, 지금은 왠지 낮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를 압박하는 자리가 좋아서 네, 낮게 가고 싶은 기분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강유택 6단 8단은 이 모양이 딱 정비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런 자리를 정리하지 않고 다른 것 두는 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제 손을 뺄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둘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강유택 8단의 본연의 스타일이 여태까지 바뀌지 않았다고 했는데 네. 네, 군 입대 이후에 또 달라졌을 수도 있거든요. 이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사나워졌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네. 받지를 않았어요. 받지를 않았는데요. 굉장히 단단한 수이긴 합니다. 그래도 강유택 8단이라면 여기를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수도 참 단단한 수죠. 네, 사실 둔다면 하변에 받는 수 아니면 우상 쪽을 받아줄 줄 알았는데 뭐 협공을 하는 것도 있겠고요. 네. 근데 이 수는 여기를 단단하게 지키면서 그 다음에 이곳을 협공 왔을 때 좀 더 강력하게 가는 의미가 좀 있겠죠. 근데 이 수는 단단한 수이면서 약간은 공격적인 수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단단하지만 조금의 사나움이 내포된 입구자의 한 수인데요.
이렇게 되면 백도 꼭 하변이 아닌 상변일 수도 있겠어요. 네, 지금 강유택 팔단이요. 여기를 단단하게 놓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는 상변 오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박정환 구단도 오히려 여기를 먼저 압박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뭐 아니면 여기를 차지하고 이제 흑에 또 처분에 맡기는 것도 있겠죠. 네, 여기 들어오게 되면 뭐 또 3-3을 파거나 해서 무난하게 둘 수도 있어요. 자, 현재까지 시간 면에서는 강유택 팔단이 조금 더 사용했고요. 네, 강유택 팔단도 올해 성적이 괜찮습니다. 지금 올해만 8승 1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한 판의 패배도 사실 탈락의 네. 패배가 아닌 그렇죠. 재도전을 할 수 있었던 패배였고요. 신민중 구단한테 이제 패한 거죠. 뭐 예선 결승부터 홍성지 구단 등 해서 네. 역시 이번에도 강자들을 많이 꺾고 올라왔습니다. 항상 그 한국바둑 랭킹 20위권을 유지했던 선수고요. 군에 가기 전에도 랭킹이 그 정도였는데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도요. 랭킹 자체는 크게 변함은 없어요. 아, 침착하게 지키네요. 그것도 삼선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인 수입니다. 고저장단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제 높게 두면요. 역시나 들어오는 것이 좀 싫은 거죠. 들어오는 방향도 여기가 될 수 있겠고요. 이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 물론 이곳이나 다 들어갈 수 있겠지만 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이 안정적이죠. 일단 강유택 팔단의 이 단단함에 맞서서 이수죠. 이것도 침착하게 지켰고요. 역시 그 아래쪽 하변과 이곳을 좀 맛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켰고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박정환 구단도 하변 쪽으로 오겠죠. 근데 이제 하변으로 오게 되면요. 이렇게 오게 되면 흑도 뭐 이런 식으로 날일자를 둬서요. 이제는 이곳이 먼저 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 이유는 이제 그 다음이 하나 오게 되면 모양이 커지죠. 그래서 지금 이곳으로 오면 흑도 이 자리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박정환 구단이 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기를 밀어서 흑이 받아주기만 한다면 두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요. 교환을 해두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와서 네. 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를 아마 흑이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좀 돼요. 이 모양 자체가요. 왜냐하면 한 수에 딱 두고서 여기를 둘 때 손을 빼는 자세면 뭐 나쁘지 않은데요. 그 다음에 여기를 흑이 눌러갔을 때가 약간 괴로워요. 넘어갈 수는 있거든요. 네, 넘어갈 수는 있는데요. 여기를 뭐 또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늘게 되면 굉장히 좀 저위로 처지게 되거든요. 역시 이곳을 붙여가는 것도요. 흑이 위로 젖혀서 둘 때 붙여가기만 하면 네. 위쪽이 좀 눌려서요. 이런 것이 좀 신경 쓰이긴 해요. 네, 그래도 일단 갑니다. 그렇다면 흑이 날일자로 두었을 때 받아준다고 하기에는 좀 좁은 공간인 것 같거든요. 네, 받아주려면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세가 이거 어떨지 모르겠어요. 약간 중복의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 흑도 이 자리가 좋아 보입니다. 네, 네. 맞죠? 여기서 좀 궁금하네요. 박정환 구단이 분명히 날일자는 생각을 했을 건데요. 이 다음 착점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뭐 여기를 지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곳 한 칸 뛰는 것이 조금 나을까요? 두 점도 좀 공략을 하면서요. 네. 그래도 여기보다는 한 칸일 것 같아요. 지킨다면요.
지키네요. 네. 이 자세가요. 묘한데요. 혀를 한번 차고 난 네. 이후에 지켜뒀어요. 과연 이렇게 지킬까 싶은 것이 조금 좁아요. 그래서 안정적이긴 한데요. 내키지 않아서 제가 이 한 칸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네. 역시 박정환 구단은 그래도 이 한 칸보다는 여기에 안정감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가 안정적이면 그 다음에 이곳을 왔을 때 어차피 좀 이 두 점은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사실 하변만 봤을 때는 돌이 6개가 투자가 됐는데 한 뭐 10쯤 만들어졌을까요? 네. 근데 이제 이 두 점을 공격하는 의미가 있고요. 흙이 달아나더라도 계속 좀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정환 구단도 받아두면서 참아뒀습니다. 네. 흙도 이제 여기서 좀 고민이 되는데요. 계속 모양을 키워갈지 아니면 이 두 점을 살릴지 거의 두 가지로 생각이 돼요. 근데 모양을 키우게 되면 백도 압박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가 모양이 좋아서요. 흙도 이 선택에 있어서는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모양이면은 3-3을 이용해서 귀를 깰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형태의 백이 와도요? 예. 네. 3-3 들어가면 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귀로 들어가더라도 변을 백이 확보하고 또 선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요.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단순히 나가는 것은 흙이요. 뭔가 그 다음에 백한테 영향력도 없고요. 약간 싱거운 느낌이 들기도 해요. 나 홀로 도망가야 네. 간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흙도 돌의 흐름상 우변을 오고 싶기는 합니다. 우변이 이제 백이 여기를 오게 되면요. 2칸 벌리는 것과 뭐 여기 전개하는 것이 있어서 백이 높게 갈 수도 있고요. 이 자리 자체가 좋거든요. 흙이 오면 여기인지 여기인지 약간 어렵긴 한데요. 이수는 여기도 남아있고 이쪽도 신경 쓰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효택 팔단의 시선으로는 어느 곳인지 네. 읽혀지지가 않고요. 강효택 팔단이 분명 뭐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요. 이렇게 잔잔한 바둑은요. 최근에 그 실전 대국 기회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아무리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해도 상대가 박정환 구단이라면 다음 수 자체가 여기서 또 어떻게 둬야 되지? 뭐 이런 좀 막막함은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뭐 서로 만족할 만한 포석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AI는 백 쪽이 좀 마음에 든다는 견해예요. 약간이라도 높은 점수를 주고 있네요. 이희성 해설위원이 보기엔 어떠세요? 예, 저도 약간 백이 좀 편한 흐름인 것 같긴 해요. 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를 일단 오긴 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백한테 내주게 되면 이 모양 자체도 흙이 없기 때문에요. 하점 자리로 뒀네요. 이수는 어느 쪽을 들어와도 공격을 좀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사실 아래쪽으로 두게 되면요. 이쪽은 괜찮은데요. 여기 들어왔을 때가 공격 자체는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수는 어디를 들어와도 공격이에요. 여기를 들어와도 뭐 붙여서 네. 또 여기를 와도 뭐 붙이거나 나를자를 해서요. 나가면 뭐 붙여서 자연스럽게 공격을 하려는 의지가 담긴 수입니다. 그럼 백도 들어가기에 좀 떨릴 것 같은데요. 이제 들어가려면 글쎄요. 여기 들어갔을 때 근데 들어가면 잡히나요? 이거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뭐 박정환 구단이 안 들어갈 사람은 아니라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타이밍에 들어갈지 아니면 아래쪽을 두고서 갈지 네. 모양을 키우네요.
상변을 키우겠다라는 네. 작전이군요. 지금 여기는 서로 일단 별것이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박정환 구단도 흙이 어차피 살리는 것은 백한테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요. 일단 급한 자리는 이곳으로 본 것 같아요. 일단 모양을 글쎄요, 이 교환을 지금 하려는 뜻인가요? 보통 해긴 해야 돼요. 하고서 이렇게 키우는 거죠. 하지 않고 젖히게 되면요. 이렇게 둘 때 이제 이으면 뚫어버리고요. 단수 치게 되면 이 한 점 빵 따내면 당하는 자세가 이게 백이 좋은 자세가 아니라서요. 그래도 네. 이렇게 두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또 모양이 또 집으로 굳어지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은 괜찮다라고 보는 것 같네요. 혹시 단수 네. 치고 있고 뚫을 때 흙도 뚫리는 자리가 남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 좀 어렵긴 해요. 정확히 좀 봐야겠습니다. 여기가요. 흙도 이제 뚫리거든요. 근데 막아요. 네. 끊고 뚫었을 때 이제 여기를 따내서 버틸 수 있느냐를 봐야 돼요. 이곳을 하나 젖혀두고요. 변화를 선택을 안 하네요. 네, 실전은 참아둡니다. 그러니까 강유택 팔단이 조금이라도 어려운 길이 보이면 지금 안 가요. 일단은.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침착하게 늘어뒀습니다. 백도 받아둬야겠죠. 여기는 글쎄요. 일단은 좀 활용이 됐기 때문에요. 이 상태로 놔두고서 여기를 갈 가능성이 꽤 높아요. 받아두면 두텁긴 한데요. 약간 좀 발이 느립니다. 박정환 구단과 강효택 8단의 본선 16강전.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제2기 용성전 박정환 구단과 강효택 8단의 본선 16강전 세 번째 경기입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10분 안쪽으로 들어선 강효택 8단인데요. 네, 초반에 좀 공을 들이고 있고요. 지금 상황이 모양을 키운 장면이기 때문에 흙도 좀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자리를 계속 둬서요. 여기 모양을 좀 키울 필요가 있겠죠. 지키면서요. 이 한 칸이 와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것이 꽤 강력해졌거든요. 네. 지금 선택에 있어서 세밀한 형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일단 딱 처음에 떠오르는 수는 여기를 지키는 감각이고요. 일단 여기가 좀 깨지게 되면 흙이 좀 괴롭거든요. 그리고 이곳을 삭감한다면 한 이 정도가 떠오르긴 합니다. 유연하게 삭감을 갈지 아니면 흙 모양을 좀 키울지 두 가지 다 모두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보다 더 안정적으로 지킨다면 이렇게 지키는 거겠죠. 근데 이 수는 이제 백이 키웠을 때 여기 폭 자체가 계속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한 발 더 오고 싶은 자리긴 해요. 네. 자, 역시 모자로 두어갔고요. 대신에 여기 오게 되면요. 역시나 이 자리 들어왔을 때 여기를 좀 받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 자세는 어차피 좀 끼워서 그 다음이 흙도 응수가 만만치 않고요. 여기를 이렇게 받기에는 두텁긴 하지만 차후에 붙이고 젖힐 때나 아니면 뭐 끊었을 때도 뭔가 좀 활용 수단이 남아서요. 네. 여기가 약간 좀 문제긴 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흙도 버텨나가야겠죠. 지금 딱 박정환 구단이 그 우변의 흑진에 침투할 시기이긴 해요. 계속 모양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 정도에서는 한 번쯤은 들어가서
가로 다 깨는 것은 아니어도 응수타진 정도는 하나 해야 됩니다. 방금 짚어주신 곳 말고 반대쪽으로도 물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반대쪽도 가능하죠. 예. 근데 지금 그 자리 같습니다. 이 자리가요. 딱 들어왔을 때 흙의 응수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 이때 철줄을 내려 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를 내렸으면요. 백이 이런 데를 한번 나와볼 때 응수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맞게 되면요. 네. 건너붙입니다. 막으면 끊어서. 여기를 막을 수가 없겠죠. 끊기는 순간 한 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귀를 내주거나 네. 아니면 돌파를 당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쉽게 이 자리를 두기도 어려워요. 항상 그래서 이 형태가 되면 여기가 급소입니다. 지키네요. 이렇게 되면 박정환 구단이 뭔가 좀 수단을 부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어요. 바로 움직여야 되는 건가요? 네, 아마 바로 움직일 겁니다. 여기를 바로 안 움직이면요. 흙이 한 이 정도로 지키는 순간에 완벽한 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백은 상용의 수법으로 붙여서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이 한 점을 이용해서 여기를 들어가고요. 저는 나를자가 아닌 입구자로 들어가는군요. 막을 때 이런 곳을 밀어서 네. 여기를 좀 삭감하는 이런 진행의 구상도 가능해요. 둘 중 하나 선택이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딱 든 생각은 이런 데를 와서 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붙이는 수가 다음에 통렬하죠. 흙이 받기가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와도. 네, 일단은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두기는 둘 거예요. 여기서. 네. 좌우변을 위쪽을 지울지 아래쪽을 지울지 일단 양쪽을 다 그려보고 마음에 드는 쪽을 선택을 하겠죠. 네. 가장 먼저 아마 쓸게하는 것은 이걸 겁니다. 이렇게 둔 다음에 초반에 펜은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안 떠올릴 거예요. 끊거나 여기를 젖히는 건데요. 여기를 젖혔을 때 글쎄요. 흙이 있게 되면 호구 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다음에 백도 쉽지가 않네요. 여기 한 점, 한 집 모양으로 네. 모양을 만들면 단수 쳐서 파워하거든요. 근데 이 모양은 나가도 흙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글쎄요. 젖히는 건 선수가 안 되나요? 여기요. 예. 이거는 받아주고서 아마 위쪽으로 둬서 다 잡으러 갈 것 같아요. 여기서 한 집이 안 나죠. 그러면 이곳도 항상 선수니까요. 집이 안 납니다. 약간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은요. 붙여서 두는 것보다는 네. 뭔가 다른 진행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 물어봤어요. 여기까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받겠죠. 근데 역시 붙이고 젖히는 것은 이어서 그 다음이 떠오르질 않거든요. 끊는 것은 늘고요. 이 그림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돌파가 되거든요. 그렇네요. 네, 이 그림 가능성이 있어요. 흙은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압박을 하는 게 낫겠죠. 이제 백은 이 형태에서 여기를 찝는 교환이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늘어두고요. 이 교환 자체가 절묘하게 여기 전투하다 보면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 경우가 지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가 나오려면요. 여기를 붙이고요. 여기를
근데 지금은 그 상황도 잘 안 나오겠네요. 왜냐하면 여기가 하나 찝어져 있으면요. 이곳을 막고 이 형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예 백이 이 교환 없이 이렇게 둘 수도 있네요. 그래서 2점만 잡을 수 있으면 대성공이거든요. 네. 예. 그럼 끊어갈 때 흑도 중앙 쪽으로 늘 수는 없다는 거네요. 못 넣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아까처럼 파고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네. 지금 박정환 구단은 아마 끊을 생각입니다. 여기를요. 여기서 이제 흑이 그 다음인데요. 중앙으로 넣는 것이 보통인데 그 수가 안 된다라고 본다면 흑이 쉽지 않아요. 강희태 팔단도 지금 딱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귀를 안 받을 순 없을 것 같은데요. 비상수단이긴 한데요. 여기를 붙여서 두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젖히면 이제 이곳을 받아서요. 이걸로 방어가 된 건가요? 나와도 이렇게 되면 네. 백이 안 되죠. 그렇네요. 정말 비상시에 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대약수예요. 이 형태를 보시면 빵따냄을 당하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빵따냄을 해도 여기를 압박을 가서 흑이 둘 수는 있어요. 이 빵따냄이 지금은 그렇게 위력적이진 않거든요. 흑이 아주 안형의 요소를 다 차지해서요. 근데 과연 백이 젖혀주느냐도 문제고요. 젖히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둘 때요. 마찬가지로 이 자세에서 물어보는 거죠. 이곳을 붙이고. 중앙을 늘어둔다면요? 중앙이요. 이 형태가 뒷맛이 굉장히 고약한데요. 여기를 한번 늘어볼까요? 늘고 받을 때 이 상황에서 한번 끼워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때 여기를 막는 거죠. 이거는 네. 환원의 형태군요. 이렇게 돼서 네. 이 형태는 흙이 좀 걸린 느낌입니다. 양쪽이 지금 단수가 돼 있어서 괴롭죠. 그래서 지금은 붙여도 백이 당장 두지 않고 위쪽을 결행했을 때 약간 괴로운 것 같아요. 이제 시간적으로도 좀 빠른 결단이 필요할 때로 보여지는데요. 네. 강유택 발단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오늘 좀 대국이 박정환 구단이라서 그런지 좀 침착하고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누적제 방식의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네. 시간 좀 아껴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실전 경험이라는 것이 이런 좀 속기대국에서 딱 나오거든요. 평소에 뭐 대국이 워낙 많고 공부가 잘 되어 있다면 본인의 패턴 스타일대로 그냥 알기 쉽게 두어 나갈 겁니다. 근데 약간 좀 그런 면에서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얘기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초읽기가 주어지는 속기 대국보다도 이 시간 누적제 방식이 좀 더 어려움을 주지 않나 싶네요. 맞습니다. 박정환 구단에게는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고요. 강유택 팔단은 곧 있으면 시간을 카운트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전투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시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곧 여기서 약간 접근전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글쎄요. 여기서는 사실 뭐 붙이는 거 아니면 이곳을 붙여서 강력하게 두는 것밖에 없어요. 네, 붙여갑니다. 붙여서 끌어갈 것 같아요. 끊기 위한 수가 이수였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젖히지 않을 수도 없고요. 여기서는 젖혀야죠. 늘게 되면 밀어서 오늘 뭐 이교환이 아주
득이 됐죠. 크게 살았습니다. 아니면 그건 어떨까요? 맞고 끊을 때 3선으로 하나를 단수 치고 뻗어둔다면 이렇게요. 네. 3선으로 단수를 치고 뻗어둔다면 좀 도움이 안 될까요? 여기를요. 예. 네. 이렇게 되면 이 자세로 뻗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한 점을 이렇게 밀고 나갔을 때 막지 못하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네. 이렇게 뚫리면 되게 잘 됐어요. 근데 여기를 한번 봐야 돼요. 이수가 되는지요. 근데 한번 밀었을 때 늘어야겠죠. 네. 그러면 여기를 두고 나갔을 때 못 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끊을 수 있는 형태가 나오나요? 축 관계를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단수 치면 여기에 걸려서 축이 되는 모습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형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노타임으로 응징하는 박정환 구단입니다. 네, 계속 어려운 쪽은 강유택 팔단입니다. 여기서가 글쎄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려운데요. 흑 30초 남았습니다. 여기를 두면 이렇게 두는 게 뻔히 보이고요. 그렇다고 이수는 뭐 당연히 여기다 단수 쳐서 잡히니까 안 되고요. 10초. 하나, 둘. 단수 치고 네, 이어서 한 점을 잡게 되면 다 산 그림이지 않을까요? 네, 타협의 길을 선택을 했는데요. 한 점 잡으면 타개가 무난하게 되는 모습이죠. 이 그림 자체도 백이 잘 된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욕심부리면 늘어서 이거는 그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백도 여기서는 한 점을 잡아서 타협을 해야겠죠. 근데 이 선택을 하고 나니까 승률 그래프가 100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백이 잘 됐어요. 백이 거의 완벽하게 타개를 하면서 네. 살아있는 형태가 됐거든요. 사실 그 눈목자로 모자 씌울 때만 하더라도 흙이 좀 거대한 집이 형성이 될 줄 알았는데요. 네. 막상 얼마 안 났거든요. 지금 잘 됐어요. 여기 10집밖에 안 났고요. 이것도 15집이 채 안 났습니다. 그러면 100집 몇 집 빼면 사실 이 모양에서 지금 흙이 20집 났거든요. 여기 15집에서 35집의 형태인데요. 35집의 확정가는 지금 100이 여기만 10집이고 이곳 뭐 공격하는 것이 있어서 15집 정도는 봐야 되고요. 이 모양도 있고요. 네. 굉장히 바둑이 100이 좀 편하게 지금 짜여졌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손길이 가볍습니다. 지금 또 보시면요. 이 10초. 돌이 와져 있는 형태에서 백돌이 이 교환만 됐는데요. 물론 약간 악수죠. 근데 이 모양이 지금 보시면 백이 빵따냄을 하고 살았거든요. 글쎄요. 흙 입장에서는 이 안개 속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네, 지금은 사실 집도 부족하고요. 네. 그렇다고 글쎄요, 뭐 두텁기는 한데요. 아래쪽이 약간 두 점이 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두터운 바둑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여기를 공격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일단은 당장 이렇게 교환하는 것은 완벽하게 완성이 되고요. 여기를 나중에 공격하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요. 늘고 있게 되면 자체 한 집에 이건 뭐 사실 거의 공격이 불가능한 돌입니다. 어려워졌어요. 일단은 그래도 위쪽을 날짜 가서 실리를 차지했고요. 이 자리는 뭐 거의 막아줄 겁니다. 워낙 아파서요. 네. 그리고 흙도 받지 않는다면 귀에 다음 수단도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자, 삭감을 갔어요. 네. 저 정도면 그래도 무난하게 들어간 거죠. 백도 이제- 받아줄 수 있나요?
백이 바둑이 좀 편해져서요. 네. 글쎄요. 평소 같으면 안 받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받을 것 같기도 해요. 받아둡니다. 네, 형세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30초 남았습니다. 집으로 얼마나 확정가가 만들어졌는지 좀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딱 봐도요. 여기가 100집이 20집은 확실하게 굳어졌습니다. 여기 10집이죠. 30집이고 여기도 15집 정도는 났습니다. 그러면 45세 이곳까지 100은 지금 50집에 가까운 확정가를 가지고 있고요. 흑은 이곳이 20집이 좀 약해요. 30. 다 합쳐서 45이 안 되거든요. 네. 지금은 집 확정가로 보면 100이 반면으로도 괜찮아요. 이 집 균형을 맞추려면요. 이곳에 100의 귀를 다 도려내고 여기서 큰 집을 내주지 않아야 집 균형이 맞는 상황이라서 그거 쉽지 않죠. 일단 어쩔 3-3 수가 들어가야 없네요. 돼요. 네. 네, 지금은 두 점을 움직여서 100에게 귀의 집을 허용하는 순간에 집으로 따라가기가 어려워서요. 이 판단이 일단은 정수입니다. 그러면은 귀를 살려두고 백이 하변을 지키려고 할 때 그때 두 점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삭감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편이 집으로도 훨씬 낫고요.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이제 늘게 되면 가장 네, 여기도 이제 귀를 살려주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아. 네, 늘게 되면 귀 사는 거는 좀 편하거든요. 네. 이렇게 받았다는 것은 일단은 좀 날일자 자체도 끊기고요. 불편하죠. 입구자는 못 살까요? 입구자는 한 칸 정도로 둬서 이 사는 자체가 사는 모양은 나오지만 조금 작게 살게 되죠. 아, 한 점을 잡네요. AI가 보여주는 그래프만큼 박정환 구단도 이 바둑을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기를 지금 둬야 되는데요. 계속 밀렸을 때 이 그림 어떻게 하죠? 여기 두 점, 지금 이렇게까지도 못 와요. 한번 밀리니까요. 이렇게 갔는데요. 흑은 이 두 점이 깔끔하게 잡히면 글쎄 힘들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두 점을 이용해서 최대한 삭감을 하든 백집을 줄이든 해야 돼요. 백도 한 번에 봉쇄가 가능할까요? 지금 봉쇄를 하기 위해서 이런데 이제 활용을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공격 느낌으로 가서 흑이 나올 때 자연스럽게 이제 공격을 할 것인지. 이 장면에서는 이제 크게 덮어가는 수 아니면 그 흑의 모양에 급소를 둬서 오히려 좀 나가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음에 이 붙이는 자세가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계속 뭐 흑은 받아야 됩니다. 이게 뭐 버텨야 되는 그림이라서요. 한 방에 좀 뭔가를 크게 씌워간다면 이런 정도가 일감이 되겠죠. 네. 한 칸 뛰어도 계속 뛰어나간다면 일단 바깥쪽으로의 탈출이 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씌워갈 때 날일자라면 이 자리요. 네. 한번 밀고 들어올 것 같아요. 여기서 붙여서 타개를 하나요? 흑도 이런 식으로 좀 버티는 게 낫겠네요. 네. 지금 아예 결정을 지어버립니다. 네, 지금 백이 둔자리처럼 이렇게 벽이 생기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움직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수는요. 좀 전에 그 보여드렸던 두 칸보다는 아예 흑이 나갈 수 있는 퇴로 자체를 좀 막겠다는 뜻이에요. 돌이 이런 데 왔을 때 받으면 한 이런 식으로도 지금 거의 나가기 어렵거든요. 어차피 씌우는 것이 남아있으니까요. 좀 확실하게 잡겠다는 뜻 같아요. 강유택 발단도 실리로 버팁니다. 실리를 버티니까 그냥 귀를 받아버렸어요. 두 점을 이제 공격하던 것을 멈추고요.
이것을 받았습니다. 10초, 집으로 큰 자리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흑이 이렇게 되면요. 이 2점에 대한 그 압박은 그래도 좀 덜해졌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서요. 근데 이 형태는 귀를 도려냈다고 하기에는 귀가 되게 지금 집으로 막아냈거든요. 들어갔죠. 네. 귀를 들어가다가 이제 변을 집을 낸 모습인데요. 글쎄요. 약간의 실리인을 확보했지만, 네, 박정환 구단이 공격을 안 합니다. 큰 자리로만 가네요. 지금 저수의 의미는요, 기본 집으로 충분히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한 번의 결정으로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흑이 뭐 망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실패한 결과입니다. 근데 그 백이 우변에 저공 비행으로 하나 물어보고 난 이후에는 외길 수순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눈목자부터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처음에요. 이 자리요. 예. 이 자리는 정말 가고 싶은 자리였는데 참 뭐가 잘못된 건지 지금 찾아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흑이 그렇게 잘못된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 흑의 모양 자체가 진짜 여기에 두고서 이 두니까 허점이 많네요. 백이 딱 들어가기도 좋고요. 뭐 그래도 이 정도로 될 거라면 여기를 들어왔을 때 이곳을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곳으로 뭐 철조를 내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받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교환을 하고요. 그 교환을 한다라는 얘기는 흑 30초 남았습니다. 이곳을 늘겠다라는 얘기네요. 막으면. 우변을 확실히 해둔다는 네, 건가요? 늘어서 다음에 이제 늘게 되면 여기를 끊는 수가 생기죠. 이 수가 항상 선수니까요. 굉장히 좀 두텁게 끊깁니다. 그 수도 좀 10초, 흑으로서는 둘, 셋, 따끔한 자리네요. 여기를 원래 흑이 좀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일곱. 네, 지금 막으면 늘겠다는 얘기예요. 뭐 공격 안 하고요. 계속 이제 부담으로만 남겨두겠다는 뜻이죠. 네, 기본 집으로 지금 여기가 한 22집 났고요. 32, 37, 40, 흑집은 50집입니다. 백은 여기가 10집이고요. 여기도 10집입니다. 20집이죠. 늘어서 26집 정도 됐고요. 여기가 지금 20집이 좀 강합니다. 22집 정도요. 그래서 집 균형이 지금 어느 정도는 맞아 있어요. 약간 덤이 안 나오죠. 네, 그 상태에서 이곳에 부담도 있고요. 강유택 발단은 손을 돌렸습니다. 뭐 여기까지 받아줄 수는 없다라는 뜻이죠. 네. 막상 끊기면 아프긴 한데요. 일단은 여기 살렸습니다. 이을 때 글쎄요. 뭔가를 그래도 하나쯤은 좀 두긴 둬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데로 오나요? 막상 지금 공격을 안 하고 있지만 공격을 당하면 괴롭거든요. 박정환 구단도 좀 바둑이 좀 쉽게 풀려서요. 약간은 좀 느슨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식의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바둑이 괜찮으니까요.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 네. 선택이었죠. 지금 이 자리도 이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왜 시간을 사용하는 걸까요? 자리를 있긴 이어야 되는데요.
지금 형세를 한번 좀 다시 좀 살펴보는 것 같아요. 너무 좀 느슨하게 뒀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여기는 받아야 됩니다. 여기 끊기는 순간에 두터움이 바뀌어요. 지금 뭐 이런 자리가 확실히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라는 것은 뭐 여기도 남아 있고요. 당장 끊겨서 흙이 이곳 안 받아주고 밀어 올리기 때문에요. 이 그림은 백이 넓어집니다. 잠시 시간을 확인했던 박정환 구단. 시간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다는 판단인 걸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형세를 다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딱. 아, 지금 끊어갑니까? 안 받고요. 거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네요. 받아주고 흙이 도망갈 때 그때 끊어도 둘,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제 흙이 이런 자리나 다섯, 여섯, 뭐 이런 자리에 왔을 때 여기를 붙이는 수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행망하기가 좀 편해져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안 주려는 거죠. 지금 흙도 이제 나갑니다. 나가게 되면 일단은 박정환 구단이 끊어서 간 수는 뭐 나쁘지 않죠. 지금의 흐름은 이제는 끊었으니까요. 네. 계속 뭐 이런 곳 붙여가서 기대면서 흐름을 타는 것이 일단 괜찮죠. 치면 늘어서 계속 끊는 것을 보고 있고요. 이 돌 자체가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 석점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 격언에는 약한 돌에 붙이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는데 네. 지금은 격언을 무시해도 되는 상황이군요. 아래쪽에 약한 돌이 있어서요. 네. 이런 자리까지 5분 남았습니다. 흙이 오게 되면 이거는 그림이 만만치 않아져요. 딱 보기에도 이 중앙이 약간 좀 흙이 돌들이 많이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중앙에 나중에 흙집 날 수도 있어요. 아, 자, 그냥 한 칸 비껴서. 편하게 가네요. 박정환 구단 굉장히 좀 편한 네. 표정으로 국면을 이끌다가 10초. 약간 심각해졌어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끊어가네요. 네. 백도 끊어가겠죠? 그렇죠. 아, 이때 어떤 싸움이 될까요? 이어서 버티네요. 백도 끊겨 있는 형태여서 운행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가볍게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백도 105분 지금 끊긴 자리를 좀 남았습니다. 무겁게 움직이기보다는 가볍게 활용을 하는 선에서 하고서 그 반대편에 지금 끊어진 흙의 석점을 아마 급소급소 찔러서 노릴 겁니다. 공격의 방향이 하변에서 중앙으로 30초 바뀌었습니다. 남았습니다. 네, 확실히 유연하네요. 박정환 구단의 감각이요. 강유택 8단과 박정환 구단의 용성전 16강전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제2기 용성전 박정환 구단과 강유택 8단의 본선 16강전 세 번째 경기입니다. 네, 강유택 8단이 나가는 쪽이 아닌 안에서 사는 쪽을 선택을 했는데요. 네, 이 안에서 좀 탄력을 잡고 있죠. 여기를 붙이는 순간에 흙의 탄력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귀에 지금 선수가 되니까요. 여기 네. 자체로만 봐도 딱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대신에 여기 늘어져 있는 돌이 왔기 때문에요. 이곳을 공격하기에는 백이 더 두터워졌죠. 뭐 이런 데를 지금 가도 굉장히 석점이 약해졌고요. 모양의 급소절이군요. 네. 항상 이 좌하 형태 같은 경우가
4월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당장은 안도도 잡히는 경우는 아닌데요. 이런 데를 상황 봐서 빠르게 압박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깨끗하게 지키는 느낌도 있고요. 이 자체가 네. 이제 안영을 파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모양 자체는 당장은 뭐 큰 수가 나진 않습니다. 먼저 내려선다고 해도 네. 살아있는 형태군요. 네, 막아서요. 크게 지금 이 늘어둔 돌 자체가 네. 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뭔가 막는다고 하더라도 뭐 치중가도 깔끔하게 살아있고요. 지금 이 형태가 는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모양을 잡으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체로만 사실 하더라도요. 아무리 해도 빅밖에 안 돼요. 네. 예, 이 모양 자체가 이런 형태라고 본다면 자체로 빅입니다. 간혹 이런 형태가 오궁도화나 매화육궁으로 그럴 만들어져서 때도 잡힐 있는데요. 때가 있어서 예,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형태는 그래도 사활이 걸리는 형태는 아닙니다. 네. 뭔가 흙이 좀 수단을 부리기가 어려운 모습이에요. 자, 역시 손을 돌려서 형태의 급소 자리를 두어 갔는데요. 흙도 갈라갑니다. 네, 이 자리에 오니까요. 이렇게 왔고요. 붙여서 네, 붙여서 가도 막아지는 건가요? 만약 흙이 뚫고 나오려고 둔 건데 백이 그냥 막아버렸어요. 젖히면 흙 30초 남았습니다. 네, 지금 흙도 일단 뭐 다른 수가 없습니다. 흙이 젖히고 나오지 못하면 굉장히 답답해요. 여기가 이제 막혀져 있는 상태고요. 놓아져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 안에서는 사실 집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10초 하나, 지금 밖으로 나가는 것도 어렵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래도 밖으로 나갑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백이 뭐 치받거나 해서 그냥 안정적으로 둘 겁니다. 굉장히 두텁거든요. 한 수 자체가. 살려줘도 이미 집으로는 앞서고 있는 거군요. 네, 여기가 그리고 지금 늘어가는 것은 이미 붙여서 끊기죠. 이걸 살리려면 또 위쪽이 틀어막히니까요. 굉장히 좀 괴로워요. 물론 여기서 이제 백도 계속 젖혀서 네. 공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치받아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강수를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이제 보통 젖혔을 때 문제점은 이것을 치받고 막을 때 이런 것을 이제 당하게 되면 안형이 좀 깔끔해지거든요. 네. 늘고요. 아마 젖히게 되면 이런 형태는 충분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지금 이 형태가 괜찮은지 아니면 이 형태 말고 그거 치받아서 아예 깔끔하게 두는 게 좋은 건지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가 9대 네. 1로 격차가 꽤 많이 벌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초반 이후에는 저 정도의 스코어인 것 같아요. 근데 집으로는 많이 따라 붙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백이 재밌는 바둑이군요. 네. 붙었어도 아직 셋, 확정가가 백이 우세하고요. 국면은 계속 좀 여섯, 정리되면서 좁아지고 있으니까요. 여덟. 호구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호구 쳐서 안쪽까지 이제 다 살리려고 하는 건데요. 글쎄요. 여기를 들여다보고서 이을 때 이 자리가 선수라면요. 네. 과연 날일자를 오는 순간에 안에서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위험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워낙 좁아요. 글쎄요. 바깥으로의 탈출이 안 된다면 안에서 자체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그럼 이 호구친 수는 강유택 팔단의 승부수라고 네, 버틴 거예요. 봐야겠어요. 근데 지금 박정환 구단도 일단 흙의 안쪽으로 버텼으니까요. 여기서까지 공격을 안 하진 않을 겁니다. 일단은 할 거예요. 이것 오고 날일자 정도는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날일자 왔을 때가 이제 여기를 약점을 보는 거죠. 이걸 끊어갈 수 있느냐. 인데요. 어떨까요?
글쎄요, 100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약점이 노출돼서 네. 박정환 구단이 이 길로 갈지 아니면 조금 더 유연하게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뭐 들여다보는 것까지는 흙을 우영으로 만드는 거니까 네, 그건 이상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자리일 것 네. 같아요. 이제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노선을. 완벽하게 다 잡으러 가는 건지 아니면 네.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요. 이런 흐름으로 가서 여기를 벽을 쌓고서 다음에 이런 거 붙여서 이 두 점을 노리는 건지. 이제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그 길을 선택을 해야 돼요. 네. 두다가 가면 되겠지라고 하면 꼭 그 길로 안 가져요. 네. 네. 지금 재밌는 게 앞서 손이 나왔을 때는 그냥 1,000원 날일자 정도 맞아요. 왔었거든요. 10초. 다시 하나, 했어요. 둘, 셋, 넷, 다섯. 확실하게 교환을 시켜뒀고요. 근데 그 교환을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교환이 안 되면 흙이 붙여가는 자세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교환 자체는 일단 100이 득입니다. 네. 자, 그 이후에 날일자로 씌워갔습니다. 뭐 우화 틀어막는 건 언제든지 선수라는 얘기인 거죠? 네. 10초. 하나, 둘, 여기도 상황 봐서 아마 할 거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거기를 아예 노려갑니까? 이렇게 되면 박정환 구단이 고민이 좀 되겠는데요. 시간 투자가 필요할 것 네. 같아요. 정말 다 잡으러 갈지 아니면 이 상황이에요. 나올 때 네.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건가요? 네, 이을 수도 있고요. 막아서 다 잡자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근데 여기를 끼우는 것 하나 조심해야 돼요. 이거 하나만 방비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막으면 거의 승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끊을 때 여기를 단수 치는 거죠. 끊으면 이렇게 둬서 사실 이 형태도 이제 패가 되긴 하는데요. 네. 이거는 그래도 자체 패감이 하나 있고 100도 좀 걸리는 거라서 글쎄요, 변화가 좀 생기죠. 근데 확신만 있으면 아마 잡으러 갈 겁니다. 근데 안 하네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박정환 구단의 시간도요. 1분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못 본 수가 하나 튀어나오면 네. 굉장히 좀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있는 것도 좀 무난한 길이라고 생각이 돼요. 늘어도 사실 아직까지 완벽하게 사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공격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네. 그 자리 아프네요. 이 자리가 굉장히 아픈 자리예요. 아픈 자리인 거예요. 왜냐면요, 여기가 지금 살아나가야 되는 형태인데 이 자체 모양만 보면 여기를 파워하는 순간에 이 전체가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를 나갈 수밖에 없는데 위쪽이 뭔가 듣는다면 네. 이 나오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또 양쪽을 노리고 있는 수입니다. 지금은 정말 무리하지 않고 박정환 구단이 딱 그 좋은 자리만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상중한 흙 2점도 두 점이 지금 아직 미세입니다. 위험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수가 와서 여기가 흙이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조금만 더 두터워진다면 여기 붙였을 때 거의 다 집이거든요. 네. 10초. 하나, 둘, 자, 무리하지 않는 유연한 처리를 보여줍니다. 여섯. 약점이 예, 남아 있을까요? 일단은 그 수 자체는 여기를 파워했을 때 워낙 괴로운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100이 두면 끊어서 이 선수로 삶을 확보하겠다는 뜻이죠. 받으면 확실하게 여기가 선수니까요. 살았죠. 네. 근데 지금처럼 뒤로 받아두면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네. 교환 자체는 손해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를 이제 파워했을 때 이렇게 둬야 되는 거니까요. 이 교환이 들어갔기 때문에 있고 여기를 이을 때 끊는 수가 좀 생겼죠. 여섯,
약점을 좀 만들었고요. 네. 예, 지금은 바둑을 흔들지 않으면 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이 흔드는 수입니다. 여기를요, 늘게 되면 이곳을 들여다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잊게 되면 끊어서요. 이것은 굉장히 시끄러워졌죠. 받으면 이곳을 이어서 끊었습니다. 네. 지금 백도 패를 하고 싶은 자리인데요. 흑이 뭐 이것은 패를 일단 하겠죠. 하겠습니다. 귀에 패가 있으니까요. 음. 바둑을 좀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흑이요. 지금 이런 것을 해야 돼요. 근데 백도 패 싸움으로 들어갈 수밖에는 없었던 건가요? 뒤로 받기에는 굉장히 많이 당해서요. 지금은 버티고 싶은 자리예요. 여기가 생각보다 패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한 패감은 나오지만 여기까지는 가능할까요? 10초. 이제 그 다음이 쉽지가 않아요. 여기를 따내면서 해소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백도 이곳에 패감이 있고요. 네. 네. 흑이 이 귀 말고는 이쪽 말고는 패감 자체가 없어요. 백이 워낙 두터워서요. 네, 그리고 패감을 씁니다.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와 있고 따내고 잡으러 갈 수 있으면 이 그림은 해소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없으면 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두고 백이 다 잡을 때 잡으러 가면요. 하나, 한 칸 뛰어나가는 순간에 여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5, 네,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귀 쪽밖에는 패감이 없는데요. 네. 10초. 젖히는 수 하나 나오는 네. 네, 5, 네, 이 수는 받습니다. 근데 우화 늘어준 수까지 받아줬다면은 그 틀어 막는 것까지도 받아야 된다는 것 같은데요. 여기요. 예. 여기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막을 때 따내고요. 이곳을 사용하게 되면 이것도 받아야 돼요. 근데 따냈을 때 그 다음에 패감이 없거든요. 네. 여기. 글쎄요. 여기 따냈을 때 패감 부족입니다. 자, 바둑을 흔들어가기 위해서 패를 만들기는 했으나 백이 워낙 두텁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요. 패감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따냈네요. 이것도 가능한가요? 아예 안 받습니까? 이미 수상전이 좀 어렵다는 걸까요? 지금은 중앙도 노리고 있고요. 수상전 자체도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 10초. 수상전을 혹시나 예. 수상전이 불리해도 중앙을 잡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지금 자체의 수상전도 어렵네요. 8, 9, 막아야 되는데요. 네. 백이 붙여가게 되면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네, 여기를 붙이게 되면 네. 이었을 때 있고요. 여기를 그 다음에 늘게 됐을 때 이곳이 못 살아가거든요. 이러면 여기를 받아야 되면 이거는 사실 수상전이 흑이 이기는 건지도 네. 아, 백이 따내는 네. 게 아니라 가만히 빠지면 네. 잡는 거군요. 그리고요 여기가요 수상전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백의 모양이 철벽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 네. 잡힐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흑이 백의 수를 조여가는 건 불가능할까요? 아, 이 상황에서요. 네. 백이 붙이고요. 받지를 않고 이렇게요. 예. 네, 그것도 가능한데요. 이 따내는 자리가 또 수가 또 늘어요. 따내는 순간에 여기 조이면
이 그림은 사실상 거의 비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흙이 크게 한 것이 없죠. 130초 남았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 그렇게요? 시간까지 사용해서 착수를 했는데 그 수도 있어요. 이건 그 수도 있어요. 막으면요? 예, 막으면 패가 있네요. 10초 하나, 이으면 이렇게 해서 셋, 여기가 이제 못 잊죠. 다섯, 이 패를 이겨야 되는 거라서요. 네. 이것도 괴로워요. 아홉. 지금 괴로워서 응? 네, 지금은 강유택 팔단이 괴로워서 여기를 단수 친 거예요. 셋, 백이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를 두면요, 이걸 또 따내고 여덟. 이제 다시 패를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그냥 네. 안 하고 이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도 흙이 두 점을 이어서 연결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연결하는 순간 이게 따내서요. 받으면 찝어서 잡혔죠. 흙 30초 남았습니다. 네, 오히려 팩감을 사용하는 박정환 구단이고요. 네, 강유택 팔단이 붙여서 패를 만드는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안 되는 흐름입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팩감을 계속 써서 그곳을 굴복을 안 당하고 있어요. 지금 백이요. 10초 하나, 이미 흙이 둘 자리가 없다는 건가요? 넷, 네, 지금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굉장히 괴롭습니다. 네, 이 수도 이제 자체로 보면 대학수죠. 지금 근데 사실 둘 데가 없어요. 하나, 강유택 팔단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백이 또 이으면 그만이니까요. 네, 이어서 곤란해요. 지금 여기를 뭐 수를 늘리려고 하면요. 네. 잡으러 가지 않을 겁니다. 그냥 여기 잡을 거예요. 둘, 셋, 그래서 이곳 남아 있고요. 다섯, 여기 살아야 되는 부담이 여섯, 있어서 지금 일곱. 흙이 해결해야 될 때가 네. 워낙 많습니다. 자, 항복을 선언합니다. 자, 일찍이 바둑이 기울었던 대국이었는데요. 역시 그 우변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됐을까요? 글쎄요. 일단 우변에서 굉장히 실패를 한 이후에는 네. 국면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박정환 네. 구단은 입구자가 아니라 붙여서 받았어야 지금 했다. 뭔가 거기서요. 네. 다르게 받았어야 돼요. 그 두텁게 바꾸서 박정환 구단의 2선의 한 방을 당하는 순간에는 생각보다 그 다음 수가 마땅한 수가 없었어요. 뭐 역시 움직이는 맛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붙여서 뭔가 좀 강력하게 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른 변화를 꾀했어야 했다고 먼저 의견을 제시하는 박정환 구단이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방송대국에서 인사를 드렸던 강유택 팔단이었는데 올해도 박정환 구단을 네. 다시 또 만나면서 아쉽게도 탈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좀 크기가 많이 키워졌겠는데요. 이 그림이 훨씬 낫죠. 네, 이 그림이 되면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로. 네, 우변의 마무리가 잘 되면서 박정환 구단이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구단이 강유택 8단을 제압하면서 세 번째 8강 진출자로 선정됐습니다. 네, 이렇게 우세를 점하고 난 이후에 박정환 구단의 유연함이 돋보였던 한 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강유택 8단으로서는 좀 아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랜만에 또 박정환 구단하고 둔 기회였는데요. 그 초반은 좀 무난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 우변에 박정환 구단이 침투했을 때 사실 그 한 방으로 무너진 느낌이 있거든요. 거기서 뭔가 좀 그래도 강력하게 버텼다면 더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올해 두 번째 박정환 구단을 용성전에서 만나면서 또 아쉽게 탈락을 했는데 이번 용성전을 보면 이렇게 인연이에게 이어져 있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다음 경기도 역시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판이 이제 박영훈 구단하고 김진희 사단의 대결인데요. 네. 이 두 기사도 재밌어요. 그 32강전에서 한번 만났거든요. 근데 박영훈 구단이 또 굉장히 고전을 했던 바둑이고요. 두 기사는 또 김진희 사단이 워낙 속기라서 김진희 사단이 속기로 두게 되면 박영훈 구단이 자연스럽게 또 빨리 둘 가능성이 높아서 속기 대결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박정환, 이동훈, 신민준에 이어 네 번째 8강에 이름을 올리게 될 기사는 누가 될지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설의 이희성 해설위원 그리고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